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내일 전당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강제로라도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유세지로 향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고 당내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하루 전 당원에게 단일화 찬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1차 회의에도 불참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단일화 요구가 많았던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1일까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시한 내 단일화에 실패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비판하는 김문수 캠프를 겨냥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는 꼴이 될 거라면서 김 후보가 스스로 했던 약속부터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도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내려놓으라며 김 후보를 향한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41명도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가 극심한 갈등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럴 거면 왜 경선을 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후보 등극을 위해 단일화 눈속임을 할 바지 후보를 뽑았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대구로 향했지만 김 후보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한 압박에 불과 사흘 전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반말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마음은 같은데도 정당한 대선 후보인 자신에 대한 지원조차 거부한 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거라며 당 지도부와 정면 대치에 들어갔는데요.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준하경 경주시장과 회의장 곳곳을 살피며 준비 상황을 체크하던 김문수 후보가 기자들 앞에서 갑자기 작신 발언을 내뱉습니다. 자신은 단일화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보여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이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이틀간으로 예정됐던 영남행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의원총회를 마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구로 찾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곧이어 한덕수 예비후보도 대구로 향했다는 소식도 들린 직후였습니다. 조금 빨리. 자, 올라가면 이런 찬반 조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시한을 11일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을 의원총회로 데려가기 위해 경주에서 기다리던 김대식, 엄태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섭섭함을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니요, 혼자서 좀 고민을 하고 좀 혼자의 시간을 좀 가지시겠다. 좀 섭섭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먼저 우리가 축하를 해드리고. 김 후보는 오전까지만 해도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단일화에 반대하는 지지자와 찬성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당의 공식 후보로서 존재감을 과감히 드러냈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김문수 캠프 관계자는 하다못해 여론조사 단일화 문항을 정하는데도 이틀은 걸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단일화 구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한덕수 후보는 외부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다가오지만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 정리는 곧 될 거라는 듯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그래서인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시작도 않은 채 이낙연 전 총리 등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3번이나 만나자고 했던 한덕수 후보. 하루 만에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 단일화는 반드시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단일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우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한 후보는 이른바 빅텐트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을 가진 겁니다. 반 이재명 연대를 고리로 만난 자리였지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몹시 실망했고 제가 사적으로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만 대학 동기인 분이 이렇게 변심할 줄 몰랐습니다. 오찬 뒤 한 후보는 자신을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지며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반 이재명 연대든 빅텐트든 정작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 한 후보는 오후에 부랴부랴 김 후보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려 했지만 당 선거 전략에 분노한 김 후보가 갑자기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귀경하면서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가 뭔지, 대선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서두르는 목적이 정치 개입인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전체 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인데 국정조사 청문회 형식이 아닌 입법청문회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는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안위 역시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합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탄핵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 날 첫 공개 회의를 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단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무위와 기재위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규탄 회견을 열고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선 후보 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을 돌며 지역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중원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충청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사진을 촬영하고 서명한 책을 건네며 지지자들과 접촉면을 늘렸습니다. 그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것과 달리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작년 목부위 피습 경험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조봉암 선생과 전두환 정권 시절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를 에둘러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 집단이 후보를 내고 그 후보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경쟁해야 될 주요 진영은 이상하게 후보를 뽑자마자 무슨 다른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전국 최연소 이장을 만나며 청년층을 향한 공약도 대거 내놨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주거 지원도 확대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권을 집중 방문하며 경청 투어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내일부터 전주와 익산 등 전북권으로 향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